안녕하십니까, 마이클 허입니다. 오늘은 PDCA 그가 절크 삼덕이 원칙, 어떤 시스템이든 그게 PDCA든 아니면 또 어떤 프로그램이든 뭐 시내림 프로그램이든 뭐 복음 프로그램이든 뭐가 이렇게 운영되려면은 원칙이 있어야 됩니다. 원칙이 없는 사회라는 거에 대해서 지금 뭐 여러 군데에서 지금 뭐 내로남불이니 그러고 뭐 말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건 뭐 정치 얘기니까 뭐 할 얘기는 없고, 어쨌거나 사회가 운영되고 어떤 시스템이 운영되려면은 그 원칙이 있어야 됩니다. 원칙을 규칙과 이제 구분을 많이 하죠. 규칙은 법하고도 관계가 되는 건데, 그 원칙은 상식입니다. 그다음에 그 규칙은 법에 가깝죠. 그냥 원칙과 법을 이렇게 한번 이렇게 구분을 해 본다면은, 에, 원칙은 상식의 논리로 움직이는 거고, 법은 그 상식의 논리에서 벗어났을 때 그거를 국률하기 위해서 법이란 게 있는 거죠. 원시 사회 때도 아주 원시적인 법은 있었는데, 지금 아주 고도 문명화된 지금 현대 사회에서는 법이 너무나도 세분화돼 있죠. 육법전서라는 거를 갖다가 다 그렇게 있는데, 일반 우리 같이 일반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그 육법전서를 다 외우지도 못할 뿐더러 그걸 다 뭐 법조인이 아닌데 그럴 이유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어떤 일이 있을 때 모든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그런 것들이 필요한데,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거를 국률하는 게 상식의 논리로 하는 거거든요. 누가 보더라도, 아니면 그냥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더라도 그쪽이 과실이 많을 경우에는 뭐 그냥 굳이 얘기 안 하더라도 그냥 합의 봅시다 그래서 이렇게 처리하는 거지, 모든 거를 다 법으로 한다 그런 건, 법은 0.1%, 1% 진짜 1% 미만으로 해서 진짜 이래저래 애매모호하고 이런 거를 갖다 이제 법에서 공유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어느 사회나 다 원칙 사회죠. 원칙이 없는 조폭 사회도 원칙이 있어요. 근데 우리 이런 네트워크 같이 좀 특수한 마케팅을 하는 데거든요. 저희가 이게 범상치 않은 마케팅입니다, 사실상. 그러니까는 우리 같은 그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는데 원칙이 제대로 쓰지가 않을 경우에는 아주 무질서해지고 결국엔 다 성공도 못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처음서부터 그 59년도에 아메이가 창립을 하고 이렇게 나오면서부터 이 원칙이라는 게 섰습니다. 근데 지금 작금에 그 뭐 3월 달에 뭐 또 저기 뭐 누가 임페리얼을 간다고 누가 가든 말든 그거야 뭐 큰 관계 없습니다. 그 뭐 제 일이 아니니까 관계 없는데, 그때 그렇게 그런 조짐이 있다고 2월 달부터 있어서 제가 경계 그 유튜브를 갖다가 내보냈는데, 다행히 그때 제가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그거를 막으려고 나름대로 그렇게 했더니, 그때 안 가서 했더니 또 6월 달에 또 그게 또 재현되는 것 같은 조짐이 아주 그냥 여기저기서 지금 확실하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뭐 얘기해도 그들이 뭐 그렇게 말도 안 듣고 그렇게 한다는데, 뭐 제 말을 들을 리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는 그렇게 한다는 데 대해서 뭐 제가 더 얘기해 봐야 소기획경이 끼니까, 저는 그거를 경계하는 의미에서만 얘기를 할 겁니다. 가는 본인이야 뭐 얼마나 좋을지는 모르겠지만은, 또 그리고 그거를 추종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러면서 자기들도 직급 상승하고 또 일시적인 거라도 돈을 좀 받고 뭐 이러니까는 뭐 받고 돈 받고 또 그거 다시 뱉어내고 뭐 그거의 연속이지만은, 그렇게라도 가는 게 이득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렇게 가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그 입장에 서더라도 그거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그 정도는 상식적인 논리로 본다면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그 반대적인 입장에서 지금 얘기하는 거는, 그들은 가는 거에 대해서 뭐 그건 뭐 자기네들 마음이니까, 이게 자영사업이니까 그거 자기 마음입니다. 근데 그로 인해 가지고 원칙이 무너지고, 그다음에 그 밑에 하위에 있는 분들, 아무것도 모르는 신규나 이런 분들이 나와서 그냥 처음부터 이렇게 그분들 갈 때 같이 가야지 뭐 성공한대, 아무 근거도 없는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르는 사람들한테 그 일종의 그분들을 막 이렇게 그렇게 몰아붙이고 그렇게 가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하는 거는 이 네트워크를 완전 그르치는 행동이기 때문에 뭐 그르쳐도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밑에 하위에 있는 분들, 지금 막 나오신 분들, 아니면 얼마 되지 않은 분들, 지금 뭐 이건지 저건지 구분을 못 하시는 분들, 구분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예, 이 일뿐만 아니고 어떤 일이라도, 예를 들어서 어떤 아주머니가 저기 뭐 자기가 봉제 일을 했던 분이 또 그 상황이, 봉제가 요즘 다 죽었으니까, 그래서 뭐 다른 일을 또 뭐 이렇게 여자분이니까는 뭐 그냥 조금 좀 뭐 이런 식당 일을 하거나 뭘 하려고 그래도 거기 가면은 눈치 안 보겠습니까? 뭘 해본 적이 있어야 그걸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는 막 이래저래 그 먼저 하신 분들, 오래 하신 분들, 그분들 또 눈치도 보게 되고 뭐 그러면서 또 이렇게 울고불고 하면서, 그러면서 배우다가 이제 그분도 어느 정도 그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어렵지 않은, 그냥 난이도로 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은 일, 누구나 다 가정주부니까 다 설거지하고 뭐 다 식당 일 하는 거 기본은 다 되는 분들인데도 뭐 하나 배우려면 1년, 2년, 그리고 또 눈물 흘리고 또 그러면서 그 배우는 과정입니다. 배워 가잖아요. 그런 게 없었어야 되는데 자산이 현실적으로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건 마케팅입니다. 그리고 좀 특수범주에 있는 마케팅이에요. 그런 이런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는데 어, 배움이 엄청나게 많아야 되는데, 그거를 뭐 몇 개월 만에 눈치 빨라갖고 금방 그렇게, 이게 눈치 빠른다고 되는 일이 아니거든요. 아무래도 없는 것보다는, 저같이 눈치 없는 사람보다는 눈치 있는 분들이 아무래도 좀 낫겠지만은, 근데 배우는 과정이 있고 어느 정도, 이게 이런 원리에서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그래서 제대로 아는 데까지는 시간이 어느 정도 담보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이, 또 그리고 아는 것도 별로 없는 사람을 갖다가 혹세무민하듯이 그렇게 해서 그냥 뭐 가는, 당신한테 유리한 거야, 그렇게 해서 일단 가봐야 안 되니까, 세일즈 마스터하고 다이아몬드 마스터하고 가봐야 하는 거야. 그 가보지 않은 핀들은, 가보지 않은 직급은 가보지 않으면 모르는 거거든. 언뜻 들으면 맞아요. 가봐야 알죠, 또 사실. 그건 뭐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사실. 가봐야, 이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는 거구나. 근데 그냥 가는데, 그냥 가서 알기만 하고 손해보는 게 없다고 모르는데, 그분들은 그렇게 급작스럽게 가려면은 어떻게, 시간은 보름밖에 없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또 질러 가야 돼요. 뭐 도와줄 테니까 질러 가라, 어쩌고 저쩌고, 이런 그 협잡이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또. 그러니까 6월 달에 임페리얼 하나가, 전번에 그 강의에서 임페리얼 하나가, 그것도 그냥 하위 직급자도 아니고 그냥 다이아몬드 마스터나 뭐 샤론로즈 정도, 그것만 하더라도 많은 분들이 이렇게 동원이 돼야 되고, 많은 물량이 움직여야 되고, 진짜 그래야 되는데, 임페리얼이라는 그 직급이 어떤 직급인데, 그 직급이 가는데 얼마나 많은 인원들이 동원이 돼야 되고 그렇게 돼야 되는데, 거기에 얼마나 물량적인 소모내지는, 그분들은 그러고 비전 못 보고 기수급 기전 본 거, 그것 때문에 그만둔 사람이 지금 몇백만입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을 이용한 거지, 그게 제대로 간 겁니까? 그래 놓고 어디 갔다고 성공 스피치를 하고, 도대체 그게 도의적으로도 그렇고 상식적으로 봐도 이해가 안 가요. 근데 또 그런 일이 또 지금 획책이 되고 있고, 여기저기서 그런 제보들이 들어옵니다. 뭐 항상 자기네들이 하는 대로 그렇게 될지 모르지만, 항상 그 이면에는 저 같은 사람도 있고, 또 저한테 제보하시는 분들도 있고 있으니까, 하더라도 그렇게 옛날처럼 만만하게는 못할 겁니다. 그리고 아마 많은 출혈을, 그 하위 직급자들이, 마이크로 얘기 들으니까 그런 거 하지 말라 그랬어. 그리고 나도 그럴 만한 돈도 없거냐, 그렇게 해서도 안 될 것 같아. 그러면 자기네들이 뭔가 다 토해내든가, 뭐 그래도 가겠다고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전 조금이라도 하위 직급자들, 그리고 신규나 이분들한테 손해를 보더라도, 어차피 분위기가 그러니까 그냥 울며 겨자 먹기로 어떻게든지 그냥 뭐 이 애터미는 해야 되겠으니까, 조직 문화가 그러니. 그렇다고 해서 조직을 옮겼다 그러면 또 라인 또 이동인가 뭐 라인 뭐 이런 거에 걸리고 여러 가지, 또 그렇다고 그게 또 이렇게 현실적으로 이게 여기하고는 안 맞으니까, 이렇게 그냥 이렇게, 그것도 규정도 있지 않습니까? 또 뭐 회원 활동 금지 뭐 규정 뭐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그러니까 다 이래저래 그냥 걸리고 하니까, 그냥 미친 척하고, 그냥 나도 잘 모르니까 한번 가보자. 가보면 뭐 좀 틀려지겠지.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은 가가지고 하등에 성공하는 예를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런 직급 도전 그런 무리한 거에 의해서 이렇게 가더라도 자기가 진짜 이런 PDCA를 그래도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그래도 이 정도까지는 한 번씩 왔다 갔다 하면서 이거를 체험해 본 사람이 그때 갈 때는 한 세 번, 네 번 정도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그때는 결단을 하게 됩니다. 자기 카드가 들어가든 뭐가 들어가든 돈이 들어가니까. 그때는 재고가 쌓이고 하니까는 그거를 그 단위 기간 동안에 하려고 무진애를 쓰다 보면 득도하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직급을 도전한다는 게 이런 베팅적인 이런 거 있잖아요. 누가 간다고 그러니까 그것도 임페리얼 누가 간다고 그러니까 그 밑에서 모든 사람들이 동원하죠. 이게 지금 전제주의 국가 뭐 독재 국가도 아니고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자단에 그런 일이 있어서 하위 직급에 있는 분들이 알고 대처하는 의미에서 또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서도 이런 얘기하는 게 좀 많이 착잡하긴 하지만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더 이상 옛날처럼 그렇게 얘기해봐야 말 듣지도 않고 들을 이유도 없죠. 그 사람들의 입장에선. 그러니까 저도 얘기 못할 이유도 없으니까 제가 하는 것뿐입니다. 그거를 왜 그러면 안 되는 거를 원칙이라는 관점에서 한번 다시 얘기를 해볼게요. 자, 옛날에 이거를 다 강의를 했었지만은 이제는 더 실무적인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현실에서 느낄 수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아메이는 3%, 6% 이렇게 해서 단계별로 3%, 20만 PB를 자기가 써보고 또 누구한테 전달해보고 하다 보면 재미가 나. 그리고 하는 사람마다 물건은 좋대. 근데 아메이는 우리보다 3배가 비싸요. 그리고 다 외제입니다. 미제입니다. 어쨌거나. 그러니까 뭐 애국적인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근데 우리는 가격도 3배가 싸지 물건 더 좋으면 더 좋아하지 나쁘지 않죠. 그리고 우리 물건 파는 거예요. 우리 같은 사람들이 어디서 저야 뭐 종합무역상사에서 13년 동안 수출하는 일을 갖다가 그냥 전문으로 했던 사람이지만 일반인들이 어떻게 수출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맞춰가면서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다가 미국의 어떤 중국 분이라든가 아니면 또 캐나다 분이라든가 어디 그렇게 돼서 그쪽으로 하나라도 나갔다면 그게 수출입니다. 뭐 수출이 뭐 대단한 그게 아니거든요. 그걸 갖다가 지금 플랫폼이라고 하는 회사 애텀이라는 플랫폼이 그거를 모든 제반 그거를 갖다 전부 다 해주고 우리는 자랑만 해가지고 그분들한테도 이거 글로벌로 돼 있으니까는 이렇게 하면 그게 수출이지 본질은 똑같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보세요. 근데 이 원칙 5개가 지금 가장 중요한 건데 어느 거나 원칙이 없이 하다 보면은 무질서와 뭐 심지어는 폭동까지 일어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는 원칙이 중요시 하는데 지금 작금의 이 시점에서 또 임페리얼 무리한 도전해 갖고 여기저기서 아니 이 보름 동안에 상반기 보름 동안에 한 번 할 때 2번 가까스로 맞는 사람이 저 국장을 도전하라고 그러는데요. 지금 뭐 명목상으로는 팀장으로 돼 있으니까 옛날에 또 직급 도전할 때 팀장까지 갔으니까 지금은 현재 본인이 2번 맞아갖고 한 15만 원 받는데 15만 원. 그리고 저 한 달 해가지고 30만 원 왔다리 갔다리 그렇게 받는 분을 국장을 가라고 그러는 겁니다. 벌써 시작했어요. 분명히 이제 징후가 여기저기서 한두 군데서 나타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 따라서 하면 안 됩니다. 사실 이건 애터미 문화를 내통 문화를 완전히 박살내는 일이에요. 그분들이 뭐 누가 임페리얼 되고 또 그 밑에서 또 뭐 누가 또 저 크라운이 되고 뭐 총장이 돼서 제가 배가 아파서 그런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배가 아플 이유도 없어요. 난 그분들이 누군지도 모르니까 알 이유도 없고 알고 싶은 마음도 없으니까. 그러니까는 하는데 자 보세요. 이게 원칙이 아니 뭐 여기를 떠나서라도 원칙이 안 돌아가 한 집안에서도 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원칙이 안 돌아갔다 그러면은 아버지가 장유서 그래도 아버지가 나이라도 위고 그래도 자기를 낳아준 아버지인데 뭐 효도 뭐 이런 거 없이 그냥 아버지한테도 반말 찌꺼리 하고 막 이런 아무런 그냥 원칙도 없고 그냥 막 이런 집구석에서 그렇게 된다 그러면 그게 또 사회가 돼 갖고 그렇다 그러면은 그게 저 사회가 유지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는
이런 원칙을 갖다가 정확히 알아야 되는데 원칙이 뭔지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네트워크는 빳빳하게 원칙 5개가 있습니다. 물론 더 있습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절크 삼덕이에 대한 그 이념을, 그 원칙을 갖다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이 시점에서 정확하게 알고 대응을 하셔야 돼요. 이건 원칙에서 어긋나지 않는. 아, 회장님, 우리 3대 문화가 뭡니까? 원칙 중심의 문화가 바로 이 원칙을 얘기하는 겁니다. 회장님이 그거를 원칙대로 해라. 원칙대로 하는 거는 그거를 일일이 다 풀어서 얘기해 줄 수 없으니까는, 그러니까는 뭐냐, 상식의 논리대로 하라는 얘기예요. 카드 질러서 가는 거 상식에서 어긋나니까 절대로 베팅하지 말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자, 보세요. 자, 원론으로 들어가서 네트워크의 원칙, 여기 아메이의 3% 6%이 직급 체계하고 수상하고 우리 애터미가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가서 이렇게 하다가 이게 하는 거를 갖다 좌우로 항상 이렇게 깔아놓고 제가 지금 이 강의 끝날 때까지는 그렇게 할 거예요. 그게 대별돼서 얘기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요 가운데만 일단 보시면은, 자, 지금 아메이는 뭐 원조니까는 또 여기에 구조 자체가 이 원칙에 입각해서 그 마케팅 플랜이 구성이 됐고 그렇게 여태껏 60여 년 동안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전통이 아니고 이분들은 이게 당연한 걸로 알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여기도 좀 날라리들도 좀 있고 좀 급한 사람도 있고 해서 질러가고 이런 사람이 있지만 그건 자폭이에요. 그리고 자폭일 뿐더러 어떤 분이 3% 하다가 에이 승질 급해 나 이거 못하겠어 해서 바로 그냥 돈 질러갖고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거기도. 근데 그렇게 했을 때 이쪽의 문화는 어떤 문화냐면은 그 스폰서가 욕을 먹어요. 그 주변에 있는 형제 라인이나 여타 그 스폰서 라인이나 있는 분들이 그분이 그렇게 3% 6% 정도 하다가 그냥 바로 그냥 SP로 간다고 질러서 간다 그러면 그걸 못하게 해야 되지 않냐. 당신 지금 정신이 있는 얘기냐, 이게 원칙도 어긋나고 이게 뭐냐, 그러고 전부 말을 직접적으로 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또 그럴 관계자의 경우에는 대다수의 그 눈초리가, 대다수의 분위기가 아니 3% 6% 하다가 어떻게 SP를 이건 아니야. 뭐 직급에 눈이 멀었어. 이건 우리 원칙하고는 너무나도 어긋나는 거니까 그건 절대로 아닌 거야. 그걸 절대 긍정이라고? 그건 절대 아니거든. 그리고 그런 문화가 형성돼 있는 데거든요. 여기는. 그러니까 함부로 가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빤히 그 실적이 보이는데 그 위에 스폰서들은 다 보고 있지 않습니까? 어느 네트워크나. 근데 그거를 그렇게 했다가는 그 스폰서들이 오히려 질책을 받거나 딴 사람들한테 질책 정도가 아니고 개무시를 당한다고 그럴까요? 그러니까 저 사람 정신 있는 사람이 없는가요? 그러면 아우 욕심에 눈이 멀어갖고 이렇게 보는 그거거든요. 근데 저희는 지금 한 번 맞추고 두 번 맞추고 왔다 갔다 하다가 이런 거 시장초 이런 게 없지 않습니까? 이거 제가 지금 저희 아자줌 글로벌 아자줌 연합에서 PDCA를 갖다가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목표 한 발을 갖다가 얘기하고 또 다시 점검하고 체크하고 다시 해서 액트하고 해서 하는 걸 갖다 시행을 했더니 처음에 지금 한 두 번, 원래도 한두 번 이렇게 왔다 갔다 두 번, 고작해 세 번 보름에 그냥 그렇게 맞던 분이 요번에 오토 판매사 나왔습니다. 진짜 정식으로 250이 아니고 그냥 그거보다 훨씬 상회하는 그걸로 오토 판매사 핀을 수여한 분이 드디어 나왔어요. 물론 그 전에도 나온 분들도 있지만은 요번에 진짜 들어와서 한 번, 두 번 이렇게 맞던 분이 지금 10개월 만에, 아니죠, 그분 8개월 된 분이거든요. 8개월 만에 요번에 오토 판매사 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한테 너무 글로벌 아자줌 연합 미팅에 너무 감사하다고 그러고 앞으로 줄줄이 그런 사람들이 나오게 돼 있어요. 저는 그거를 확실히 보고 지금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이런 식으로 엉터리로 막 뭐 누가 임페리얼 간다니까 뭐 그냥 줄줄이 사탕 가는 거 있잖아요. 그거 개무시 정도가 아니고 이건 정말 아유 그 인두껍을 쓰고 할 짓이 아닌 거를 이용하는 거거든요, 사람들을. 그러니까 그거를 갖다 저는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가서 제대로 차곡차곡해서 그분도 스피치 얼마나 잘하시는지 알아요? 처음에 스피치 안 하겠다는 분들이었어요. 얼굴도 노출되면 안 돼 했던 분들이 지금 그렇게 지금 뭐 스피치 정도가 아니고 뭐 그냥 완전히 사회를 보고 강의를 하고 대단한 사람으로 이렇게 변해 갑니다. 불과 8개월 만에.
그게 교육의 힘이고, 원칙을 제대로 준수했을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자, 보세요. 자, 네트워크 원칙의 제일 대원칙이라고 여기 대자가 있지 않습니까? 절대 긍정의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절대 긍정, 아무리 절대 긍정의 원칙으로 내가 자영사업이니까 내 스스로가 절대 긍정, 부정적인 얘기 안 하고 열심히 내가 노력해서 이렇게 가는, 완전 이런 식으로 갖고, 이게 문화화 돼 있어요. 근데 왜 이거를 왜 우리하고 이렇게 비교를 하느냐? 자, 보세요. 우리는 이런 거가 없이 누가 간다니까 왕창 다 가버려. 그 결과는 나중에 자기가 감내야 돼. 거의 7, 80%는 한 번 가고 다, 아이고, 나는 이거 계속 이 짓을 해야 돼? 어우, 난 자신 없어. 못하겠어. 돈도 없어. 그나마 알량한 카드 그거 한도 얼마 있지도 않은 거 다 긁고 나니까 재고만 쌓이고, 그거 밀어내려고 그거 그냥 하니까는 다들 부담 느끼고 싫어하고, 아우, 나 이거 못하겠어. 그래서 그만두는 사람 많잖아요. 그리고 나가서 물건을 쓰는데 욕은 많이 해요. 그죠? 좋은 얘기 하겠습니까, 그분들이? 그러니까 거기에서 무슨 절대 긍정의 마인드가 쓰겠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제도적으로 잡아야 되니까는 뭐라고 얘기해요? 비비불. 어느 사전에도 없는 이런 것들이 나왔어요. 비난하지 말고, 비평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아라. 여기가 공산주의 사회입니까? 왜냐면 이런 짓거리를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없이 그냥 바로 그냥 카드 긁어서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그냥 판매사들을 그냥 한 그것도 보름 동안에 양산을 해야 그 두 명이 돼야지 팀장이 나오고, 또 그 줄줄이 섰단 그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국리하려면은 절대 긍정의 원칙이, 이게 대원칙인데 이거를 비비빌로 각색을 하는 겁니다. 비난하지 말고, 비평하지 말고, 불평도 하지 말아라. 어제 공산주의식으로 완전 통제사회로 들어가는 거죠. 아주 다 기가 막힌 머리들을 돌려서 이런 말을 갖다가 꾸며냅니다. 그리고 마치 이게 무슨 뭐 어디에나 있는 얘기, 이런 얘기는 있지도 않아요. 날조된 얘기들이고 지들 편한 대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게 절대로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되거든요. 자, 두 번째. 우리 지금 크로스라인 금지의 원칙이 철칙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대원칙인 절대 긍정의 원칙 다음으로는 크로스라인, 네트워크 하는 사람 중에서는 크로스라인 금지 원칙이 철칙에 가까운 아주 무서운, 우리끼리 지켜야 되는 그건데, 우리는 지금 그 센터를 갖다 공유한다. 회장님이 그 초기서부터 그런 거를 갖다가, 부산에 있는 사람이 서울에 스폰서가 있다고 그렇게 할 수는 없어서 전국에 그거를 갖다가 재심압력 차원에서 그거를 갖다가 허용해 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하나 허용해 놓은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주책 없이 그냥 크로스라인이 뭔지도 모르니까, 그러니까는 자꾸만 저기 크로스라인을 갖다가 형제 라인끼리도 얼마든지 좌측에 있는 분하고 우측에 있는 분하고 사업적인 얘기를 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그냥 뭐 저쪽은 대실적인데 저기에는 뭐 얼마를 밀어줬다면 누구누구가 발탁이 됐다나 뭐가 뭐 돼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우리는 뭐야, 우린 또 대실적이라 또 뭐 저기 안 하고 소실적에만 신경 쓰는 것 같아. 그리고 거기 누구는 특혜를 받은 것 같아. 뭐 이런 얘기들을 비일비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 다 여기저기 좌우가 그냥 이렇게 혼동이 돼가지고 좌우끼리 이렇게 얘기를 나누고 뒤에서 하기 때문에 그 다음 얘기 나오지만은, 삼불의 원칙, 정치, 종교, 사적인 얘기 하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사업적인 얘기 하면 안 됩니다. 같은 직라인, 우리 아버지, 우리 그 할아버지 해갖고 우리 직계는 우리 할아버지가 바람을 펴서 뭐 이복 형제를 낳든 어쨌든 간에 집안이니까 뭐 모를래야 모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거는. 근데 그거를 옆에 그 사돈의 팔촌까지 다 얘기하고 이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기본적으로 그건 상식적으로 그런 건데, 지금 이런 데에서 무너지고 이런 통제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는 뒤에서 쑥닥쑥닥거리기를 갖다가 누구는 간택을 받아갖고, 그런데 우리는 완전히 쭉살이라는 동. 그리고 싸움과 뒷담화가 끊이지 않아요. 저기는 200만 PB 밀어줬다는데 왜 우리는 저긴 300만인데 우리는 150만 밖에 안 밀어준 거야. 뭐 배려별 밀어주는 거 아니에요. 이거 자영사업입니다. 자기가 3%서부터 6%, 9% 자기 힘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전 시간에도 얘기했지만은 아메이 분들은 굉장히 자영사업 그 마인드가 원래부터 태생이 그러니까는 굉장히, 그래서 거의 다 3%, 6% 이렇게 올라가신 분들이 생존해서 남아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약간의
그 역량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전부 다 리더급이에요. 리더 게임이라고 그러거든요. 네트워크 이 마케팅을. 그러니까 리더를 발굴하기도 하지만 리더를 키우는 게임입니다. 키우는 마케팅이에요. 근데 여기는 이런 뒷담 화나 싸움 뒷담 화나 하고, 왜냐면 처음 시작이 자꾸만 이렇게 직급 도전이니 그 배팅이니 이런 걸로 해서 그 오염이 됐기 때문에 거기서 이게 없을 수가 없어요. 누구는 누가 뭐 얼마큼 도와줬는데 뭘 도와주긴 도와줘요. 도와주기는 없는 겁니다. 그리고 도움을 받으면은 아시잖아요. 그 부모한테 도움을 많이 받은 애 중에 제대로 되는 애들 있어요. 아니 무슨 의대까지 가갖고 그 뭐 머리들은 부모 만나서 부모 덕택에 뭐 좋은지 모르지만, 그래서 의대까지 가고 뭐 뭐까지 하는데 그 맨날 털어먹기나 하지 걔네들이 제대로 하는 거 하나도 없어. 그 나이가 그렇게 돼가지고도 엄마 아버지 눈치를 봐야 되고 엄마 아버지가 밀어주는 것만 봐라. 그런 이게 지금 그런 형식으로 갑니다. 그렇게 됩니다. 자기가 할 줄 아는 건 아무것도 없이. 그러니까 본부장이 됐는데도 난 스피치 같은 거 못해. 그 다음에 얘기하겠지만 그런 거 왜 해야 돼? 나 안 해 그런 거. 안 하고도 여태껏 잘 왔거든. 그 이면에는 난 꽃돼지 출신이니까 그냥 뭐 그런 거 필요 없이도 난 여기까지 이렇게 왔는데 뭐 딴소리 하지 마,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비난 비평 그런 얘기 하지 마. 그런 얘기 하지 마. 여기도 걸어놓고, 그죠? 그 다음에 이것가 그래서 존재하는 겁니다. 비비불이. 그래서 이런 식으로 크로스라인이 허용 그 저기 센터 공유만 허용을 그렇게 저 회사 그 마케팅 플랜으로 그렇게 해놨는데 그거를 갖다가 그냥 완전히 자기네들끼리 얘기하고 저기는 그랬대 여기는 그랬대, 그러니까 여기서 무슨 단합이 일어나고 팀워크가 일어나겠습니까? 이 원칙이 하나가 무너지고 두 개가 무너지고 이렇게 되면 그쪽의 문화는 엉터리가 되고 결국에는 개인기로 인해서 크라운이 되든 뭐든 되든 그렇게 가는 수밖에는 방법이 없어요. 시스템적으로 가기에는 애진하게 틀렸다고요. 그러면 뭐 그래도 가기만 하면 되지 않냐? 그래 그런 사람들은 가도 되는데 대다수 그렇게 그러지 못한 사람들이 99.9%가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어떻게 되냐? 근데 여기는 왜 별일 아닌 사람들도 와서 차곡차곡 3% 6% 이렇게 가면서 교육을 받고 다 리더가 되는 그 강사가 되고 그런 거를 다 해갖고 결국에는 다 핀이 올라가면서 다 그런 자질들을 함양을 해요. 어느 그룹이나 여기는. 근데 여기는 그거 없어요. 뭐 말이 본부장이지 본부장인데 스피치도 안 하겠다고 그러고 스피치 나 강의 못 하겠다. 총장인데도 못 하는 사람 많아요. 안 하는 사람 많아요. 이게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그런 구조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3불의 원칙, 그래서 싸움 뒷담화 많죠. 더치페이 원칙이 무조건 자영사업이기 때문에 자기가 낸 거 자기가 쓴 거 자기가 자기 사업을 하는데 자기 돈을 들여야지 남이 도와주는 돈 갖고 또 한두 번이지 그게 되겠습니까? 도와줄 사람도 없어요. 사회가 얼마나 냉정한데 내 사업을 끌어가는데 누가 그렇게 도와줘요? 부모 자식 그 부모가 이렇게 밀어주니까 걔네들 배려 놓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이 더치페이 원칙도 칼같이 지켜지는데 여기는 그냥 안 그러니까 설령 그런 직급이 가면 뭐합니까? 그렇게 해서 누가 임페리얼 간다니까 요번 기회에 그냥 어떻게 하다가 국장이 됐어. 자론 노지가 되면은 또 그때 뭐 200만 원 받은 거 그것도 풀어야지. 이미 그런 묵계하에서 한 거니까. 그러니까 더치페이 원칙은 그런 엉터리로 그런 식으로 가면은 더치페이 원칙은 에이스당초 처음부터 성립이 안 돼요. 제가 이거 처음 이 강의를 시작하니까 이런 건 다 듣지도 않으시고 더치페이 원칙 하도 부담이 많이 되셨나 봐. 그렇게 되신 분들이 책도 다 사줘야 되고 뭐 자료도 사줘야 되고 밥도 사줘야 되고 그러는데 이 얘기하니까 저 그때 처음엔 굉장히 인기 좋았거든요. 요거 하나만 자기 듣고 싶은 대로만 듣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렇게 되면은 이 구조 자체에서 여기는 스폰서들이 부담이 많아질 수밖에 없고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파트너 입장에서는 바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왜 쟤는 해주는데 왜 우리는 안 그래? 그래서 그러니까 또 누구는 해주고 누구는 안 해줄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다 이렇게 해주다 보니까 부는 게 아니요. 불었다가 그러니까는
5천만 원 빚을 졌네, 7천만 원 빚을 졌네. 그 국장이 뭔데, 거의 그 국장 정도 가는데, 이게 네트워크 무자본 무점포 사업인데 왜 7천만 원을 빚을 져야 되고, 스타마스터 가는데, 본부장 가는데 1억의 빚을, 돈 물자고 나왔는데 돈을 까먹고 앉아 있어요. 아유, 정말 누차 얘기하는 얘기지만은 자동안에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기브앤테이크로 들어가면 더 골이 아파요. 이 사업에서 기브앤테이크, 뭐를 기부를 하고 뭐를 테이크를 합니까? 오로지 스피치예요. 스피치를 갖다가 1분 스피치, 액션 파이브 스피치가 전부 다 스피치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고객을 만나서 제품 자랑, 또 회사 자랑, 회장님 자랑, 뭐 등등등 시스템 자랑, 이런 거 모든 거를 하는 게 다 2부의 스피치를 통해서 이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스피치를 갖다가 먼저 마구 많이 하는 사람, 잘하든 못하는 건 그건 크게 관계없습니다. 그냥 일단은, 왜 내가 뭐 하더라도 애터미를 한두 개라도 더 써본 사람이니까, 내가 만나는 그 파트너나 아니면 신규 소비자나 뭐 이런 분들은 나도 모르니까, 그러니까 그냥 무조건 그렇게 하는 분들이 그거를 많이 하면 할수록 성장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 안 하시겠대. 이거 여기서는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 스피치 나 안 해. 안 하고도 꽃돼지처럼 이러고 왔어. 나 꽃돼지야. 뭐 얘기는 뭐 꽃돼지가 나 혼자야? 뭐 여러 사람이 있는데 뭐 왜 나만 갖고 그래? 안 해. 나 스피치 못 해. 나 강의도 안 해. 강의도 못 해. 그다음 그걸 또 왜 해야 된대? 난 조용히 듣고만 있었어도 여기 본부장까지 왔는데,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조용히 듣고만 있을 거야 나는. 그래도 다 돼. 이런 건조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일 중요한 원칙 5개가 하나도 제대로 지켜지는 게 없어요. 그럼 이게 무슨 원칙이 있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럼 그냥 자기 그 개인기로, 그러니까 지금 개인기가 출중하신 분들이 올라간 거예요. 이런 거 모르고도 느낌으로도 그렇고 하다가 보니까, 이거 우리끼리 이렇게 뭔가 시스템을 운영하고 나름대로 자기네들이 구상한 거를 하더라도 뭔가는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본의 아니게 이런 걸 잘 몰랐어도 지키게 돼요. 안 지키면은 거들나죠. 더치페이 하나만 어긋나도 한 번 국장 됐다가 그냥 다 거들납니다. 짜장면 하나씩 사주면 거들납니다. 그러니까 빚을 지게 되지. 그래서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그래서 지금 크라운이고 아니면 총장이고 뭐 되신 분들 중에 요즘 승급식 할 때 나와서 하시는 분들 보면, 저 진짜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고 스피치, 그러고 하루에 스피치 해야 되고 또 강의해 줘야 되고 또 누구 또 사업 설명해 줘야 되고, 그걸로 스케줄이 빡빡하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냥 진짜 자수성가해서 제대로 하신 분들은 다 똑같은 맥락을 갖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스피치 안 해, 못 해. 그거 왜 해야 돼? 나 그런 거 하려면, 그거만 안 하면, 스피치 안 하면, 여기서 뭘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이게 입자랑하는 버즈 사업인데, 입소문 내는 사업인데.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하나가 잘못되면 그런 그릇된 문화, 그릇된 문화도 아닙니다. 그거는 이제 그런 협잡. 자기들만의 리그죠. 어떻게 보면. 자기들만의, 그냥 뭐 나는 뭐 임페리얼 됐네, 나는 뭐 덩달아서 그냥 뭐 같이 그냥 크라운이 됐네, 총장이 됐네, 그냥 줄줄이 사탕 됐네. 지들끼리의 리그를 자기네들끼리 즐기면서 나머지는 어떻게 되든 말든, 이면에는 그런 생각이 없지 않으면 이렇게 될 수가 없어요. 그거 좋다 이거예요. 그렇다고 그래서 그걸 따라간 사람들도 책임에서 자유로워질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러나 그거는 그냥 현상학적으로 그냥 뭐 또 어느 그룹에 또 그냥 그런가 보다 그러고 지들끼리 그랬으니까 뭐 그렇다고 쳐. 근데 문화가 이렇게 무너져 버리고 원칙이 안 지켜지면은, 그 그룹은 설령 그렇게 됐다고 그래도 중간에 그만두는 사람들, 거기까지 갔다가 그만두는 사람들이 양산되고 제대로 굴러가지를 않아요. 맨날 자기네들끼리 리그야. 그리고 그 리그, 아니 밑에 분들이 남아서 열심히 쳐 올라오고 막 이래야지 네트워크 구성이 되는 거지, 지들끼리 리그를 갖다가 그렇게 즐긴다고 그래서 네트워크 훌륭하게 발전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들도 나중에는 자기 살 자기가 잘라먹고 결국에는 자업자득하는 결과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총장이 됐는데 오토 판매사도 지금 간신히 마친다는 사람, 그나마도 못해서 본부장 되고 그만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다 이것 때문에 그런데, 분명히 아는데 왜 이거를 아직도 이렇게 해야 되는지 난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이거 듣는 분들 있잖아요. 직급 도전의 패를 갖다가 상당히 그 직시를 하고 나름대로 느낌으로도 그렇게 아시는 분들이 저는 제 구독자들이에요. 저는 제 구독자들만을 위해서 존재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는 구독자 수에 연연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저를 반대하시는 분들이, 저의 반대편에 있는 분들이 저희 진성사업자를 한 2만 5천 명 정도 보고 있어요. 뭐 여러분들한테 물어보니까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2만 5천 명 정도를 이렇게 보는데, 만약에 2만 명 정도 진짜 수당받고 제대로 이렇게 하는 분은 2만 명 정도로 보더라고요. 근데 그중에 저 5천 명, 얼마 전에 5천 명 좀 넘었거든요. 그 5천 명 그분들, 그 4분의 1 정도 되시는 분들이, 그분들이라도, 그분들 중에서라도 전 제대로 의식을 갖고 있는 분들이 절대로 그런 분위기에 있더라도 이거 저는 안 하겠습니다, 저는 못 하겠습니다, 그거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이 문화가 이제는 그것도 안 통하네, 안 통하네 하기에도, 옛날 초창기처럼 하기 굉장히 어려워. 옛날 초창기는 그냥 원래가 그런가 벼 그러고 그냥 다들 그렇게 갔는데, 그때는 초창기니까 모르는 사람들이 많았으니까 그렇게 해서 또 이렇게 됐는데, 이제는 그거 했다가는 다 죽어요. 특히 하위 직급자들은 거의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 강의 들으시는 분들, 요번 기회에 왜 그래서는 안 되는지, 그거를 갖다가 이 원칙 5개가 그 하나 때문에 5개가 다 무너집니다. 5개가 빳빳하게 지켜져야 돼. 이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은 원칙이 아니죠. 원칙은 흘러가는 원칙, 상식에 가까운 거기 때문에, 그건 5개 중에 3개는 잘 지켜지고 있어. 근데 2개는 조금 좀 유예 좀 해. 이게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건 5개가 다 공이 지켜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질서가 유지되고, 그리고 네트워크가 바르게 성장해 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번 차제에 잘 몰랐던 분들은 내가 왜 반대하는지, 이거 원칙에서 어긋나잖아. 원칙 중심의 문화. 고장 얘기해봐야 회장님이 그거 배팅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왜 그런 걸 얘기한대요? 뭐 이렇게 하지 말고 조목조목 알고 여러분들이 대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서, 지금 이 차제, 마침 또 PDCA 또 하는 차제에 제가 이거 급히 이렇게 또 마련해서 여러분들께 공개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잘 참조하시고, 여러분들 이건 자영사업이기 때문에 본인들의 판단은 본인들이 하셔야 돼요. 그렇게 가시는 분들도 자기 마음이니까 자기 마음대로 가는 건 뭐 누가 뭐라고 못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 얘기하고 끝내지, 뭐 그거 제가 뭐 그 사람 잡아갈 무슨 뭐 어떤 사법권도 없는 거고 그럴 이유도 없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스스로의 사업이기 때문에, 자영사업이기 때문에 잘 유념하셔 갖고, 여러분들의 네트워크는 여러분들이 진정고, 나로부터 시작된 네트워크만큼은 내가 진짜 진정하게 제대로 갖고 가겠다, 그런 마음으로 준비를 하시면은 이래저래 피해도 안 보시고 여러 가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제가 또 한번 말씀을 드리게 됐습니다. 또 오늘 강의 요거로 마치겠습니다.